안녕하세요. 나들이 TV입니다. 오늘은 불편하지만 꼭 해야 할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은 분명 반중으로 방향을 틀었는데 왜 한국 정치권은 아직도 눈치만 볼까요? 이건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 외교 주권, 나아가 우리 미래의 방향이 걸린 이야기입니다. 미국은 언제부터 반중으로 바뀌었을까요? 1990년대부터 30년 동안 미국은 중국을 WTO 가입을 도우며 경제가 열리면 정치도 바뀐다는 희망을 걸었죠. 당시 북한과 중국을 대화와 개방으로 이끌겠다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이 친중 노선은 사실상 한국의 햇빛 정책 모델이기도 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이 같은 포용 정책을 통한 전략으로 북한을 지원했고 그 공로로 2000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나요? 중국은 민주화는커녕 더 강력한 전제주의 국가로 돌아섰고 북한은 핵을 개발하며 대화를 정권 연장독으로 삼았습니다. 미국이 반중으로의 기점은 트럼프 행정부로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30년 실수를 인정하고 노선을 바꿉니다. 미국은 기술, 경제, 군사, 외교 모든 분야에서 반중 블록을 만들고 무역전쟁으로 화해의 제재, 반도체 공급망 재편 등 전방위적 반중 정책으로 전환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중국 유학생 중 일부를 간첩 의심자라며 비자 취소, 추방 조치를 단행했고 미국 내 친중 성향 교수와 연구기관에 대한 압수수색, 폐쇄 명령도 이어졌습니다. 제2기 트럼프 행정부 역시 반미 친중적 메시지를 내는 연예인, 문화인은 미국 내 무대에 설 수 없게 합니다. 미국은 자유를 기반으로 한 연대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서 벗어난 자는 정치인이든 교수든 문화인이든 예외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디에 서 있나요? 탈북 및 인권, 대만 문제, 중국발 사이버 공격 등 중국의 불리한 이슈에 대해 말하지 않는 정치권. 말하자면 국익을 외면한 유약한 외교 태도를 취합니다. 혹시 정치인들이 중국의 약점이라도 잡힌 게 아닐까 의심이 듭니다. 그런데 미국은 분명히 말합니다. 중국은 권위주의 확산 중심 국가고 자유진영은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요. 그런데 한국 정치권은 여전히 한 발은 미국, 한 발은 중국에 걸친 채 중심 없는 외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방향을 틀었지만 한국은 여전히 90년대의 외교 프레임에 머물러 있습니다. 친중 침묵 외교로 홍콩 민주화 시위 탄압, 탈북민 강제 북송, 중국발 미세먼지, 대만 무역 위험, 이 모든 상황에서 한국 정치권은 단호한 메시지를 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한국에 주는 피해는 기억하실 겁니다. 2016년에 한국이 자국 안보를 위해 사드를 배치했을 때 중국은 한국 전체에 경제 보복을 단행하며 롯데는 중국 사업을 접어야 했고 한류 콘텐츠는 수출길이 막혔고 단체 관광 금지로 여행 사업도 큰 피해를 받습니다. 미세먼지로 서울과 수도권을 덮는 뿌연 공기는 환경부 조사로 중국 영향이 상당하다는 것은 밝혀졌지만 한국 정치인들은 언급조차 피합니다. 또한 기술 탈취도 심각합니다. 한국의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되고 짝퉁 제품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반대로 친미 노선의 실익은 명확합니다.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진입과 미국의 생산 투자 시 세제 혜택 및 기술 협력을 이룰 수 있고 한미 동맹 기반의 안보 보장으로 전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이 공급망에 참여하는 국가는 기술과 자본, 시장의 우선권을 얻게 됩니다. 이런 4차 산업을 이끌어갈 국가로 미국은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중국과 거리를 두는 체제인 우파 정권, 우파 대통령을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좌파 성향의 사람들은 산업에 필요한 마인드도 행동도 할 수 없을 뿐더러 전 세계의 공산 및 사회주의가 몰락하는 것을 여러분도 눈으로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로 미국은 이번에 20대, 30대를 계몽시키기 위해 거대한 집회를 지원한 것입니다. 이 집회에 얼마나 많은 자금이 투입된지 모르시죠? 이건 그냥 넘어가야겠습니다. 자세히 알면 다치니까요. 여러분, 한미동맹은 군사협력 수준을 넘어서 경제적으로도 기술 확보, 해외 진출, 자본 유입의 기회를 열어줍니다. 실제로 삼성 SK가 미국의 공장 투자를 통해 기술 인프라와 시장을 동시에 잡고 있습니다. 인권, 자유, 법치, 투명성이 보장되는 국가만이 글로벌 질서 속에서 지속적 외교 파트너가 되고 미국은 기술, 시장, 안보까지 제공합니다. 이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국력입니다. 여러분, 미국은 이미 방향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친중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이 친중 정책일 때에는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은 반중을 택하며 그들을 고립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선택만이 남았습니다. 전 세계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중심 국가가 될 수 있는 기회 말이죠. 오늘도 저는 진짜 국익을 위한 외교, 원칙 있는 외교,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리더십을 기다리며 답답한 마음으로 맨발로 걷습니다. 나들이TV였습니다.